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로맘 모하니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로망스 아기들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로망스의 질문을 로맘이 3개월 아기부터 32개월 아기까지 원령별로 정리를 해서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로운맘은 수면 전문가도 발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수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면 전문가 혹은 발달 전문가라고 해도 각 가정의 육아 환경, 아이의 기질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운맘은 제가 받은 모든 아기 수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진 아기를 관찰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그 근거와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에서 32개월 아기 수면 문제 해답 찾기 시리즈 그 첫 번째로 로디의 텐텐라방에서는 수면 교육, 수면 훈련, 수면 독립에 대한 의미를 먼저 짚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수면 교육 방법, 그리고 얕은 잠, 깊은 잠, 허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얕은 잠과 깊은 잠, 허두름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면 자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뒤집고 울고 앉아서 울고 붙잡고 서서 울고 걸어 나와서 울고 하는 그 속사정과 배경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에 맞는 수면교육 방향을 찾는 첫 걸음을 떼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간은 없고 나의 공부는 모자라고 육아의 방향과 균형을 무엇을 바탕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인 엄마 아빠를 위해 로디의 텐텐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얕은 잠과 깊은 잠, 요거는 일단 만 0세에서 24개월 두 돌 무렵 아기까지 아기를 육아 중이신 엄마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도 이런 말 나오죠. 아기가 밤에 6번이나 깨요.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제가 받은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로망스가 해주신 질문들이에요. 이것도.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교대로 이어집니다. 렘수면, 얕은 잠,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교대로 이어지는데요. 아기도 얕은 잠과 깊은 잠을 교대로 잡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뭐 또 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안고 있던 아기가 잠이 들어서 내려놓았는데 바로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 다시 안아줘야 했던 경험이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기의 얕은 잠 구간에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 구간의 아기는 안고 있다가 내려놓아도 그대로 잘 잡니다. 아기를 내려놨을 때 깨는 이유는 아기가 예민해서도 등센서가 발달해서도 아니고 그때 아기가 얕은 잠 단계였을 뿐입니다. 뒤집기, 기어다니기, 안고 서기를 시작한 아기는 얕은 잠 단계에서 잠을 자다 말고 자기가 할 줄 아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울거나 뒤집거나 기어다니거나 앉거나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로망스도 많이 해주셨죠. 우리 아이 몇 개월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서서 울어요. 아니면 뒤집고 울어요.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울어요. 뭐 이런 것들 다 이 얘기예요. 얕은 잠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깊은 잠과 얕은 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부모는 얕은 잠 단계에서 아기가 보이는 행동에 놀라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유하지 않아도 되는 개월수의 아기가 얕은 잠에서 칭얼거리는 것을 배가 고픈 것으로 착각하고 수유하는 경우도 생기고 한다는 거죠. 아기의 잠이 깊은 잠과 얕은 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수면 중 아기의 행동이 얕은 잠 단계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하는 행동이나 울음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부모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관찰하는 것은 향후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아기가 하는 행동이나 울음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하니까 뭐 5분을 그냥 놔둬야 되냐 10분을 그냥 놔둬야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점점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하는 데서 여러분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요 질문도 한번 계속 듣다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기가 하는 행동이나 울음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부모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관찰하는 것이 계속 앞으로 아이의 수면 독립, 향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는 아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아기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아기의 수면에 바로 개입하지 말고 부모는 느리게 반응하면서 아이가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이어가는지, 짧게 자고 일어나는지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밤새 몇 번이나 반복해서 깨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기가 자다 깨서 우는 이유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반복되는 아이의 수면 패턴 중 얕은 잠 구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각각 원령에 따라 한번 보세요. 신생아부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만 2세에서 만 3세까지죠. 얕은 잠이에요. 진한 색이. 얕은 잠의 비율이 신생아 때는 50%이고 3개월에서 5개월일 때는 40%, 6개월에서 23개월 때는 30%, 2세에서 3세일 때는 25%예요. 네, 울면서 짜증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3세에서 5세가 되면 2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8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20%로 이제 내려오는데 어른들도 20%예요. 얕은 잠이. 그런데 그러니까 50%, 40%, 30%, 그러니까 23개월 혹은 3돌까지 얕은 잠 구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더 잠을 깨는 빈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근데 이 얕은 잠, 깊은 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좋은 잠, 처방전 이 책에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느 수면 책에서도 얕은 잠, 깊은 잠을 계속 다뤄요. 근데 아마 엄마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 많이 간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날 잡은 김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렘 수면, 비렘 수면.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해서 막 눈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꿈꾸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얕은 수면을 잔다고 얘기를 보통 하고, 비렘 수면일 때 그때 깊은 잠을 잔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렘 수면 단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3단계로 나누기도, 어떤 학자들은 3단계, 어떤 학자들은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3, 4단계의 단계가 있어서 앞에 초기 1, 2단계에서도 아이가 쉽게 깨서 각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렘 수면 단계 중에서도 3단계 혹은 3, 4단계에서 깊이 아이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를 흔들어서 깨워도 이제 아이가 진짜 깨어날 때까지 수초에서 수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깊은 잠이 지금 그 비렘 수면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비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른아이 막론하고 수면에는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바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다. 왜 이렇게까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2번이나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다른 책에서도 읽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잠결에 돌아다니거나 잠꼬대를 하는 현상은 비렘 수면 3단계 초입에 나타난다. 악몽이나 야경증은 비렘 수면 3단계 후반부에 일어난다. 아주 깊은 잠을 잘 때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4개월, 7개월, 9개월, 11개월 뭐 이런데 원더윅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아서 재워야 되나요? 수면교육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퇴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 고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도약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아기는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자고 툭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품 안에서 잠든 아기를 눕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죠. 눕힐라 치면 금세 깨고 다시 재우려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약을 하는 아기는 깊고 고요한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 보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 보인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뇌 속에서 새로운 연결이 대폭 이루어지면서 주로 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뇌과학적으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만두 엄마 오셨군요. 그러므로 도약기에는 아기에게 되도록 안정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아기를 눕히면 금방 깨고 계속 당신의 품에 안겨 잠을 잔다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라. 잠든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미루었던 집안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그보다는 아기를 다리 위에 눕히고 틈틈이 독서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아기는 잠을 더욱 잘 자고 깨어난 다음에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각 도약의 영양이 얕은 램 수면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이다. 아기가 편안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아기뿐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서도 좋다. 네, 도약 시기 때는 그러면 수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은 댓글을 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저는 수면 교육이라는 형태를 취했었던 게 대부분 아이의 80일에서 110일 요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4개월 원더윅스 있잖아요. 4개월 때 원더윅스 반지 짜잔, 네, 항상 끼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우맘은 사실 수면 교육이라는 거 아기의 패턴이 그냥 잡혀서 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잠들고 아침에 5시에서 6시에 한 번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 잠을 깨고 그리고 한 번 더 꿈수를 해서 수면을 연장해서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4개월 전에 이미 잡혔었죠. 그러게요. 3분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럼 나갔다가 잠시 한 번만 살짝만 돌아서 20분만 더 할게요. 11시 반까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약 시기에 처음에 4개월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울면은 저는 거의 아기가 제 품에서 잠에 들 때까지도 그냥 안아서 재웠어요. 안아서 재우고. 왜냐면은 그 아이가 처음에 원더윅스에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뭐 혹자는 원더윅스는 뭐 전문가가 보는 거고 의사가 보는 거지 일반인들이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하지만 뭐 어떤 글쎄요 상당히 뭐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으로만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더윅스에 대해서 이 책이 설명을 할 때 아기의 뇌에서 어떤 특별한 뇌파의 변화가 감지됐었다. 어떤 뇌파들이 감지됐었던 게 뭐 임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읽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고시기에는 아이의 뇌파에서도 그런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면과 관련해서도 아이는 영향을 받는구나. 렘수면, 비렘수면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나름 근거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맘은 원더윅스 책을 읽어보고 아기가 이제 그런 특정하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봤을 때 통잠에 대한 정의도 제가 조금 있다가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잠도 이제 간단한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이는 지금 본인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우는 아이를 이거는 패턴이니까 수면 교육을 깨면 안 돼. 완성된 거 깰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놔야지. 이때 놓치면 다시 완전 도루묵이 된다던데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뭐 어떻게 헤매고 그럴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로우맘의 경우에는.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수면 교육을 그냥 한마디 듣고 한 게 아니죠. 로우맘이 왔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아이를 안아서 재우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엄마의 품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엄마 품에서 잠이 들면은 이렇게 그때 아이를 내려놓고 근데 아이를 내려놨는데도 울면 다시 한번 안아서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눕혀서 재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때도 제가 지키려고 했었던 패턴은 분유 뭐 먹이시는 저 힙 먹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힙. 지금은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2019년까지는 20년까지는 힙 먹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삼촌 보러 빠졌네. 제가 그래서 질문에는 이제 답 안 할게요. 중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지켰던 건 뭐냐면 일단 잠이 들면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축 늘어지는 단계가 되기 전에 일단 그 아이가 진정이 돼서 어느 정도 잠에 빠져들면 아이를 눕혀서 다시 재웠어요. 원더윅스에는. 그러니까 아예 잠들기 전에 내려놔야 된다는 그 원칙을 살짝 저는 하이브리드로 한 거죠. 네, 그 원칙
대신 이제 아이도 느끼기는 느껴요. 이제 깊은 잠으로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내려놓는구나. 근데 나 원래 누워서 잤었지.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재웠습니다. 그거를 이 원더윅스가 오며 가며 하는 것가 이제 가장 안아서 재울 때 원더윅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제 느낌으로는 한 11개월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월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원더윅스인가 보다 싶을 때는 그렇게 재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만두맘은 둘째를 낳고 전문가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렘 수면, 그러면 그 얕은 잠을 도대체 왜 자는 것인가? 그냥 얕은 잠을 자면 잘 깨고 깊은 잠을 자니까 잘 안 깨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것도 좋은데 왜 얕은 잠을 자는지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의 학자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는 낮 동안의 체험이 처리될 뿐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 렘 수면은 그 밖에도 아이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렘 수면을 얕은 수면 얘기하는 거예요. 렘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 속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거의 2배가 돼서 뇌 속 뉴런이 더욱 강한 자극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극이 뇌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뇌 발달을 촉진한다고 봤다. 이게 최근 연구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자야 되는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렇게 포스트잇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렘 수면은 도약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기서 도약이라고 말하는 건 원더윅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약하는 동안에 아기의 잠에서 전체적으로 렘 수면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아기가 더 오래, 더 깊이 자게끔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원더윅스 동안에 렘 수면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아까 렘 수면에서 뭘 한다는 얘기를 앞에서 읽어드렸죠. 아기는 쉽게 깨어난다. 그러므로 렘 수면 동안에는 아이를 눕히고 방을 나가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참고를 했어요. 사실 이 글을 쓴 저자는 좀 더 애착 육아를 지지하는 사람에 가까워서 퍼버 박사나 트레이시 호그가 말하는 그런 수면 교육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편에 속해요. 그런데 근데 로우맘은 퍼버법이나 트레이시 호그의 방법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는 원더윅스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들의 진짜 원더윅스가 왔구나 아니구나 그거를 관찰하는데 꽤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마 아이의 그 하루의 패턴 일과를 좀 더 깊숙이 관찰하시는 엄마 아빠 분들이라면 아이의 원더윅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시기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사실 1년 365일 원더윅스라고는 하지만 진짜 관찰을 하면서 아이의 패턴을 보고 일상이 일정하고 이렇게 아이와 매일매일 일상을 하다 보면 원더윅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저렇게 트레이시 호그나 퍼버 박사가 말하는 대로만 해도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저에게는 이 방법이 상당히 유용한 조언이었던 거죠. 아기는 쉽게 깨어나고 그러므로 렘 수면 동안에는 아이를 눕히고 방을 나가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혹은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만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중간에 깨어나는 것이 아기에게는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활성화된 슬립, 액티브 슬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인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신생아는 50%, 그 이후에는 뭐 아이들이 3, 40%, 25% 이렇게 점점 그 활동 수면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밤에 깨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아기가 아직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는 규칙적으로 수유가 필요하죠. 근데 어른들처럼 계속 그렇게 비활성화된 비활성화는 그 깊은 잠이 길다고 하면 규칙적인 수유를 아이가 자신의 몸의 신호에 맞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까지 규칙적으로 많은 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나는 거는 오히려 아이에게는 생존과 연관된 아주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럴까 저럴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므로 이유식을 시작하면 아기가 밤에 배고파서 깨는 횟수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밤중 수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일단 지금 얕은 잠과 깊은 잠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얕은 잠이 사실 오히려 아이에게는 꼭 생존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얕은 잠이 있고 계속해서 아이가 깨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깨어나는 게 유익하고 얘는 왜 이렇게 빨리 깨어나냐 얘는 예민한 아이인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사실은 우리의 조급함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핵심적으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인드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아기들은 혹은 비교적 부모님이 묻어내서 오히려 엄마인데도 엄마들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워낙 잠 잘 자시고 그렇게 막 아기 울음에 대단히 예민하지 않고 이런 엄마들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더 순하게 잘 자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얕은 수면에 와서 이젠 계속 깨어날 때 뭐 40분 주기가 됐든 뭐 30분 주기가 됐든 45분 주기가 됐든 아이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어떤 반응을 할 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그냥 그 상황에서 별일이 난 게 아니구나 하고 잠을 연장해서 자거나 밤잠을요. 그렇게 해서 더 잘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롬맘처럼 되게 예민맘이어서 아이의 숨소리 하나에도 숨소리가 달라지는 거 하나에도 촉각을 기울이는 엄마의 경우에는 아이는 사실 예민한 아이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잠에 주기대로 자고 있는 아이인데 그거에 제가 40분마다 막 35분마다 45분마다 그걸 반응하면서 아이가 왜 깼지 왜 울었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막 같이 그런 불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의 잠을 더 갔었던 경우 제가 로운이 때 그랬거든요. 예, 그랬던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는 얕은 잠에서 그렇게 주기대로 깨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어떻게 대처를 해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몰라서 우리 애는 예민한 편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전문가들이 정의를 할 때는 예민한 아이는 사실상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아기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비율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반 정도는 예민하다? 저는 적어도 설문을 해보니까 40%에서 50% 사이 엄마, 아빠가 우리 애는 예민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완벽하게 예민하다라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예민한 편이다 이렇게 말을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는 규칙적으로 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히려 더 그렇게 민감하게 깨는 거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하면 오히려 깨는 횟수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이제 뱃속에 곡기가 들어가면서 좀 더 든든해지니까요. 그리고 무언가 불편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는 깨어나는 것이 사실 아기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콧물이나 코막힘 등 아기의 호흡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른처럼 호흡 능력이 좋지 않아요, 아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얼른 잠에서 깨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가 조금만 캑캑거릴 때도 아이들은 캑캑거리면서 캑하면서 울잖아요. 예, 그게 아이에게는 좋은 거라는 거죠. 예민해서 우리 아이는 캑하면서 깨면서 울어요가 아니라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아이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잠에서 깨는 거는. 그리고 많은 아기는 방에 혼자 있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더욱 잠을 잘 잔다. 요거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이분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잠들기 위해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스킨십을 원하는가는 아기마다 다르다. 요거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어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엄마의 손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령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은 원령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스킨십 욕구가 줄어든다. 그러나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흔히 수면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재우기 위해 스킨십을 해주거나 낮은 소리를 얼러주는 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기 혼자 잠드는 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험에 따르면 안아주고 얼러주며 재우는 아기도 나중에 혼자 잘 잔다. 오히려 아기 때부터 안정감을 맛보고 부모가 늘 자기 곁에서 보살펴준다는 것을 느끼는 아이가 부모와 자신에 대한 든든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일찌감치 혼자 잠들 확률이 더 높다. 네, 이 확률이 더 높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 결과가 거의 3대 3대 3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뭐 3대 3대 3 중에 3을 택해서 그게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완전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아기는 충분히 잠잘 능력이 있다, 그럴 필요 없다, 아기는 스스로 잠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 다른 3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많은 책들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들의 연구들을 직접 트레이스를 해서 찾아서 읽어보고 한 결과, 한 가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잠들기 위해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스킨십을 원하는가는 아기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네, 어떤 책에서는 엄마는 잠자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하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법을 3대 3대 3 중에 방법 중에서 이쪽 3을 택할 것이냐, 가운데 3을 택할 것이냐, 반대편의 3을 택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냅다 나는 이게 좋아 3대 3대 3 중에 이거를 택하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 그럼 저 3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수면 교육 방법을 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거예요. 렘수면, 빔렘수면,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어떤 거면 우리 아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직접적인 스킨십을 원하는 거, 그 빈도는 아기마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와 아기가 이 처음 3, 4개월 동안 계속 해보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저는 되게 희한했던 게 소망이 같은 경우에는 쉬 소리를 내는 거를 듣는 거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건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 아이는 되게 청각이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신의 등을 계속 토닥이는 거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접촉은 오히려 계속 아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가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나의 터치를 싫어하는 건지, 그거는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엄마들은 얘가 그냥 이걸 모르면 그냥 잠투정을 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아기는 다른 애들은 토닥이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자장가 불러주면 좋아한다는데, 어떤 애는 자장가 불러주면 안 좋아해요. 더 울어요. 어떤 아이는 토닥여주면은 등을 쓰다듬어주면 더 몸을 베베 꽈요. 이게 터치 때문일 수도 있고 목소리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관찰하는 시간, 시행착오를 통한 관찰하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해요. 그걸 알아야만 내가 어떤 수면 교육 방법을 택할 것인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지금 뭐 누구는 소리 들려주지 말아라라고 한 게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반대편에 강경한 사람들 혹은 팝업법 아니면 트래시 호구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 아빠가 각 가정에서 이 로운맘이 하는 이 지루한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 지식의 플러스 원으로 쌓으셔서
듣고 참고하시면서 이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향이 순해서 이전까지는 수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들게 느껴지나 봐요. 지금 체라시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전까지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가 돌이 지나면서 아이가 이제 몸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다른 단계들을 겹치면서 더 힘들어진 케이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돌 지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라고는 솔직히 롬맘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롬맘이 지금 체크했었던 모든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원인이 이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찾아가시는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허드름이라는 것도 그러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허드름이라는 건 뭐냐, 이제 아이를 울려도 된다, 되면 안 된다, 뭐 5분까지는 울려도 된다, 15분에서 20분 이상을 울리면 안 된다, 뭐 미국 수면학회,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15분에서 20분 이상은 울리지 말라고 하더라. 자, 그게 다 맞는 말일 것이냐, 무엇이 기준으로 맞는 말이고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허드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렘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렘수면, 비렘수면서 계속 이제 지식 쌓아오셨으니까 거기에서 연장선상의 이야기예요. 아기가 1시간마다 깨서 울어요. 새벽에 아기가 계속 징징대요. 잠을 깬 것 같기도 하고 안 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징징거려요. 자, 실은 아기가 깨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자면서 잠뜻으로 우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수면 주기마다 잠깐 깨는 각성 시간이 있어요. 잠깐 깨는 각성 시간이란 게 요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네. 각성 시간이라는 게 그 수면 패턴을 가지고 가면서 보면은 초저녁에는 좀 더 띄엄띄엄 나타나요. 근데 여기 한 2시, 3시가 넘어가면서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이 각성 그래프가 상당히 촘촘하게 나타나죠.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더 새벽에 칭얼대고 잘 깨는 거예요. 이런 각성 시간이 있는데 어른은 이 시간 동안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이불을 추스르고 베개를 다시 베기도 하지만 아기는 이 시간 동안 찡그리기도 하고 낑낑거리기도 하고 칭얼대기도 하는 등 마치 우는 것처럼 보인다. 베이비 위스퍼에서는 허드룸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는 조용히 자지 않는다. 울거나 칭얼댄다고 해서 아기가 꼭 깨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울거나 칭얼대는 채로 잠을 자기도 한다. 울거나 칭얼대고 깜짝 놀라는 것도 여전히 자는 것이다. 아기가 자다가 우는 것은 허두름이 아니라 진짜.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면 아기가 자다가 우는 것은 허두름이 아니라 진짜로 깬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 엄마도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10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아기가 자다 깨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서 우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바로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하면서 엄마가 비몽사몽 하다가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봤는데 그새 15분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애를 보니까 아기는 다시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간 아기의 허두름을 진짜 울음으로 착각하고 몇 번 안고 흔들고 젖주며 달래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비렘 수면 중에서도 1단계, 2단계에 있을 때는 아기가 각성이 되기도 쉽고, 그리고 렘 수면 단계일 때 아기가 진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앉을 수 있는 애는 갑자기 앉고, 뒤집는 애는 갑자기 그때 뒤집고, 자꾸 설 수 있는 애는 갑자기 자꾸 서가지고 울고 서 있고, 심지어 조금 심하면은 이제 걷기 시작하면 걸어 나와서 애가 울고 있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울고 있고 나와서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모른 척 하나요? 네. 로우맘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는 허드룸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돌 지나서 아이가 걸어 나와서 울 때는 그냥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이가 거기서 깨어나오지 않게 그대로 아이를 들이밀어서 방향 돌려 네 방으로 가자, 침대로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서 자 누워 해가지고 다시 누워서 재웠고, 그래도 재우기 힘들었을 때는 제가 좀 옆에 누워서 괜찮아 하면서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그 비몽사몽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눕혀서 다시 나오고,
그런 단계들을 또 몇 번 하면 또 아이가 그때 이제 각성돼서 완전히 깨버리는 경험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허두름을 진짜 울음으로 착각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안고 흔들고 젖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왜 깼어? 왜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아이를 더 각성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자다가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얼마나 오랫동안 허드름을 우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이 그저 몇 분이라고 할 뿐이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허드름을 우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이분이 한번 찾아봤더니 영국의 지나 포드, 이분은 상당히 애착 육아에 가까운 분이고 호주의 셰일 롤리, 미국의 트레이시 호구, 이분은 한 중도인 분들이죠. 이런 내니 출신 전문가들은 대략 그 수많은 아이를 봤더니 허드름을 아이들이 우는 거를 내가 뭐 1000명 이상의 아이를 봤더니 대략 3분에서 10분 정도 동안 우는 게 허드름이더라. 그 정도 허드름이 지속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 깼을 때 부모가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꼽을 때는 대략 3분은 기다려줘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6개월경이 3분에서 4분으로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고 돌무렵만 돼도 2분에서 3분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허드름을 기다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어쨌든 잠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 앉아서 울던 자꾸 서서 울던 뭐 그렇게 울고 있는 거라면 한 번은 6개월경에는 한 3, 4분까지는 그게 허드름일 테니 한번 기다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허드름을 마치고 스스로 다시 잠이 들 거다라는 거고 돌무렵이 됐을 때는 그 시간이 2, 3분으로 줄어드니까 한번 2, 3분 동안 정도는 지켜봐라. 근데 2, 3분 동안 우는데 점점 울음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얼른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울음이니까. 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허드름을 가장 길게 보고 있는 책은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출간한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 어떤 아기들은 잠들거나 다시 잠들기 전에 울음으로써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한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울음은 아기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아기가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기저귀가 젖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말한 이제 가장 15분에서 10분 정도는 아기가 울어도 된다던데 라는 카도라 통신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울음. 허드름일 때 이야기입니다. 진짜 울음일 때는 15분, 20분 울음을 두면 안 되겠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니즈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기저귀가 젖었는데 그래서 진짜 울음을 우는데 그걸 15분에서 20분 동안 둔다. 그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라방 처음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울음을 파악하는 그 기초부터 우리가 다지고 가야 수면 교육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랍니다. 연결이 된답니다. 네. 아기가 잠깐 깨서 우는 것은 깬 것이 아니라 자는 채로 우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아기가 자다 깨면 15분에서 20분을 기다려보자. 네. 허드름을 우는 3분에서 10분도 기다릴 수 없다면 좋다. 이제껏 아기가 자다 깨서 울면 바로 안아주었거나 젖을 먹였던 엄마는 딱 30초만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허드름일 경우의 말씀입니다. 혹은 허드름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30초 동안이라면 아기한테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30초에 익숙해지는 어느 날이 오면 30초를 늘려서 1분을 기다려보고 그렇게 늘려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15분에서 20분도 30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그만할게요. 허드름에 관한 질문 하나. 아기가 자다 깨서 울기만 하면 허드름인 줄 알겠는데 같은 얘기죠.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기가 일어나 앉아서 서서 울어요. 앉았는데도 섰는데도 허드름이 맞나요? 허드름이다. 아까 잠 단계에서 말한 대로 어른은 아기의 허드름 시간에 해당하는 각성 단계에서 이불을 끌어안거나 멀리 굴러간 베개를 다시 집어서 잔다. 그리고 이 각성 단계 어른은 화장실도 다녀온다. 그렇다. 화장실도 다녀온다. 화장실을 갔다 와도 바로 잠들 수 있다. 왜? 각성 단계인 3분에서 8분 사이에 화장실을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아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기도 자다가 앉아서 울 수도 있다. 서 있을 수도 있다. 허드름 맞다. 짧은 각성 단계 맞다. 얕은 장과 각성 단계 허드름 연장선으로서 알아두는 게 속편한 한 가지가 더 있다.
새벽 특정 시간 용쓰기. 이제 용쓰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도 새벽 땡땡 시간 되면은 얼마나 용을 쓰는지, 예, 그 얘기 많이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용 쓰는 그 원령에서는. 자정까지는 깊은 잠 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에 새벽에는 얕은 잠 비중이 높다.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은 잠깐 깨는 얕은 잠의 비중이 높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입니다. 아이가 잠들고 난 다음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에서 깨는 이유, 각성 그래프 안에, 사이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3, 4시간 후에 깨는 이유, 이 사이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8시에 재우면 꼭 귀신같이 11시에 깨더라. 각성 사이클에 아이가 계속 걸리는 거고, 이 사이클에 엄마 아빠도 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1-2시간씩 놀고 다시 재우고 했었던 기억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넘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두 돌이 됐을 때도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원령에 따라 또 허두름의 반응은 달라요. 아까 이제 좀 어린 아기의 경우에는 허두름 울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우는 경우들이 이제 그게 허두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우는 경우에는 그냥 좀 허두름인가 보다 하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뭐 9개월, 12개월 그리고 뭐 18개월이 됐는데도 아이들은 허두름을 울거든요. 밤중에 두 돌이 돼도 허두름을 울어요. 근데 그때 이젠 이렇게 뭐 수면 캠을 해서 보면 아이가 눈 뜨고 앉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울거든요. 그리고 이건 분명 깬 거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두름인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각성 단계에서 그 유지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돌 정도까지도 이제 밤에 깨서 자꾸 우는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답에 한 실마리는 잡히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그럼 또 다른 키워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할게요.